세계 게임 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과거에는 PC와 콘솔 게임이 주를 이루던 게임 산업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모바일 게임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세계 각국의 게임 산업이 자신만의 전략을 가지고 경쟁하는 새로운 판도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세계 게임 산업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특히 집콕 수요가 촉발되면서 중국 게임 제작사들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연구회사 센서타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세계 모바일 게임 출판사 매출 상위 3위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미호유는 원신이라는 작품으로 2년 만에 3.7조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할로윈이나 게임쇼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게임 캐릭터 코스프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메이칸 대학교의 호소이 코이치 교수는 국가의 지원 체계의 차이를 지적하며 한국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한국 게임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민간 기업 주도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히트작을 다른 미디어로 전환하는 노하우는 있지만 이런 활동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소이 교수는 이를 분기점이라 지적하며 일본이 아직도 과거의 우수한 작품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장점을 활용해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켓몬과 슈퍼마리오와 같은 작품이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중국이나 한국의 콘텐츠가 부상하며 세대가 바뀌었을 때 일본의 콘텐츠가 더 이상 순위에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게임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으며 2001년에는 35%였던 점유율이 2022년에는 13.4%로 줄었는데요. 이렇게 세계를 장악했던 일본의 애니메이션도 표현의 자유도가 높고 자금이 풍부한 미국 기업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의 우수한 인재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미국 등 외국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인력이 고갈되어 부정적인 사이클이 계속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기사를 읽고 부정하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일본인들 댓글 반응 함께 보시죠. 콘텐츠의 매출과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은 전체 산업에 공통적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전문가들의 무분별한 논란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의 작품들은 세계 캐릭터 랭킹에서는 미미하며 디즈니, 닌텐도, 산리오 등과 같이 게임을 넘어선 그 이상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현재 한정된 영역에서 활동하며 곧 잊혀질 캐릭터들입니다. 게이머의 입장에서 이 기사는 이질감이 듭니다. 현재 일본의 게임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고 중국과 한국의 게임은 일부 스마트폰 게임에서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게임 산업은 쇠퇴하지 않았으며 국제적인 AAA 게임이나 인디 게임 등 강력한 경쟁 상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의 유료 뽑기 게임은 언젠가 추락할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만의 게임 밸런스로 경쟁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게임에선 중국과 한국이 강세를 보이지만 세계적으로 주류인 콘슈머 게임에서는 일본 제조사의 작품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한국의 콘슈머 게임은 세계적으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올해 가장 많이 시청된 영화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무비라고 합니다. 마리오를 비롯하여 일본의 캐릭터 비즈니스는 이제 게임의 범위를 넘어서 활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켓몬은 2021년 1년 동안 13조엔, 원신은 2년 동안 5조 2천억엔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허위 정보를 담은 기사를 쓰는 것은 프라이데이의 일상적인 행동이죠. 주위에서 중국과 한국의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현실은 중국과 한국의 완패입니다. 게임 산업은 모바일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근 게임 오브 더 이어에서 일본의 게임이 주목받았고 중국과 한국은 모바일 게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소비자 게임 제작사 성장이 더디는 이유는 불법 복제로 개발 비용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지원보다도 일본의 소셜게임 회사들이 겉모습만 바꾼 쉽게 만든 가챠 게임을 대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셜게임을 만드는 회사들만이 완전히 패배한 것이지 컨슈머 게임을 만드는 곳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게임 산업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새로운 모습의 게임 산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게임 산업이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며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